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무슨 계획이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부터 할까?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개념이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 용어적에서 나왔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한마디로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요. 뭔 됐습니까?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종합 계획으로서 이 기본계획 왜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왜 수립하죠?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굵직굵직하게 동부권 지역, 북부권 지역,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을 장차 어떤 식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개발할 것이냐. 바로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서울특별시를 그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담은 것,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거기는 도로 하나 만들고 공원 하나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문별 특정 계획이 아니고 거기 도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종합 계획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밑에는 도시군관리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게 이것이 개념 정리에서 나왔었죠. 자, 두 번째, 이러한 도시의 법적 성격이 나왔었죠. 성격이란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떠한 특성을 갖느냐. 다른 계획에 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특성. 이게 법적 성격이에요. 이거는 뭐죠? 자, 국민들에게 당장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울특별시 시민들한테 아직은 직접적인 효력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담은 계획으로서 따라서 이런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비구수적 계획으로 하죠. 따라서 이런 비구수적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이 계획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무슨 관계 있죠? 밑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건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났던 거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32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뭐죠? 수립 기준. 요거는 이제 위에는 광역도시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그랬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립권자 누구일까? 자기 관할 구역에서는 자기만 수립합니다. 따라서 관할 구역의 창들 한마디로 자기 관할 구역의 장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인다? ONLY라는 거 붙입니다. ONLY 뭐죠? only, 오직 자기 관할의 장만 수립하죠. 그랬더니 자기 관할의 장이 누구라 그랬었죠?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이 바로 관할의 장이라 그랬으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아까 이렇게 말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관할의 장들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 서울특별시장만. 인천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가 각각 자기 관할구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이제 수립권자죠. 오직이라 그랬죠. 따라서 누구는 수립하지 않을까? 국장은 어떤 경우도 국토교통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또 도지사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구청장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수립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국토구라고 하죠. 국토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수립 대상 지역. 어디다 수립할래?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자, 가만히 봐봐. 원칙은 어디다가 수립해야 될까요? 자기 관할의 장들이 수립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이니까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에서 수립 MUST 무슨 말이죠? 수립하여야 한다. 예, 자기의 관할에서는 자기의 관할구에서 수립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게 되죠?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뭐 할 수는 있다? 포함시킬 수는 있답니다. 자,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디도 포함할 수 있다? 성남시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쪽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어디 겁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가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이쪽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굵직굵직하게 동부권 지역,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나눠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근데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디? 성남시의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왜요? 성남시에 가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비행장에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비행장에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죠? 성남 그 비행장. 그럼 성남 비행장, 서울 비행장이라고 하죠. 이 서울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석촌호수 옆에 보면 바로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에 있는 그 실질적인 그 건물에 자칫하면 비행기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하자는 얘기야?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성남시장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남시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다시 자기 관할구역에서 서울특별시라는 자기 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성남시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자기 관역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될까? 아니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 X can 이렇게 쓸게요. 자, 번역하십시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두 군데가 있다.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 32페이지. 이제 밑에 원칙 해놓고 그 밑에 박스 속에 들어있죠? 그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입니다. 그럼 어디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 특광, 특시, 특도에서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시 또는 군 중에서만 즉 아까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죠. 바로 도 밑에 있는 시군 중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어디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하고 돼 있죠. 자, 먼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수도권이라는 권역을 어디라고 했었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세 군데를 뭐라 부른다? 수도권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수도권에서는 뭐란 얘기야? 반드시 수립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시군 중에서도 또 인구는 얼마밖에 아니요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럼 광역시라는 건 어딜 말하죠? 예를 들면 수도권을 벗어날 수 있는 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저쪽 광주광역시. 자, 이거하고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답니다. 즉 그런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10만 이하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놨죠. 그건 제가 써놓은 거야. 태백시하고 부여군 그건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태백시는 어디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강원도에는 광역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지금 5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백시에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인구는 10만 이하의 시군이다. 그래서 거기는 태백시는 시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부여군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대전광역시하고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건 논산시예요. 그래서 논산시 다음에 부여군입니다. 따라서 부여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와도 대전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는 현재 7만 명이 약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0만 이하입니다. 이런 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자 이건 수도권에 속해도 괜찮아. 근데 10만 이상 돼도 괜찮아. 근데 인구가 10만 이상 돼도 되지만 어디다?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다? 광역도시에게 수립돼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서울특별시하고 어디하고 옆에 있는 부천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저쪽 인천광역시 했었죠. 근데 부천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부천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구도 10만이 아니라 거기도 거의 9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수립하지 않을 수 있대. 어떤 경우죠? 부천시 전부에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대. 그럼 아까 했던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하고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대. 근데 그 광역도시에게 아까는 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부문별 특정 계획이었었지만 지금 수립되는 건 종합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과 부천과 인천광역시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다 포함되는 그런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부천시에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뭐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시군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미 광역도시계획 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따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수립과 관련된 수립 대상 지역. 그래서 원칙, 예외 이렇게 정리하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이제 네 번째 수립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사실은 1, 2, 3, 4, 5, 6, 7, 8, 9에서 쭉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단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수립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수립하는 절차. 자, 수립 기준이 나오죠. 자, 이때 수립을 하려면 기준은 아까 누가 정한다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 대통령령으로 먼저 대통령이 정해줘요. 요러요러한 기준에 맞게 하라 라고 정해주고 그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뭐로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예, 국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랍니다. 따라서 국장도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청이 구체적인 수립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청이 정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 기준 국토교통청이 정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말이 들어있죠. 자, 이 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서울특별시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해두면요. 그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죠? 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런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계획은 써먹지도 못하는 계획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라?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해야 그래도 이 계획의 생명력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해서는 안 되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라는 거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준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서 수립하는 절차가 나오겠죠. 이때 이 수립하는 절차는 머리자만 떠서 이것도 일단은 기억해 둡니다. 기, 공, 지, 확, 승, 송, 공, 열. 일단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기초조사라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나눠지고 송부해서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게 기공지 확승 성공률입니다. 아까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는 수립 절차는 기공지승 송공열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기공지승 송공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렇게 합니다. 그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뭐랑 똑같아? 요게 광역도시에 또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초조사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기분서 3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박스 속에 나오는 거 있죠. 바로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되는데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각각 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가번 내용들, 가가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또 밑에 것도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때는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때 원칙은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 했었어요. 재해 취약성 분석 했어요. 그러면 따로 이런 기초조사할 때 그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개체는 광역도시가 똑같습니다. 바로 왜 한다 그랬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건 여기도 똑같다. 그리고 이때 지방의회는 뭘 말할까? 아까 수립권자가 누구죠?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죠. 바로 자기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자기 관할구역에는 지방의회입니다. 즉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게 각각 자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다라는 뜻이죠. 그래놓고는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자, 누가 수립한 것만? 아까 수립권자 6명 중에서 중간대빵들 누구누구죠? 중간대빵, 특광, 특시, 특도 이 4명이 수립한 건 무슨 절차로 간다? 확정 절차로 가고요. 쫄따구인 누가 있었죠? 시장군수. 바로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 이 쫄따구들이 수립한 건 무슨 절차로 간다? 승인 절차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특광, 특시, 특도가 수립한 건 확정 절차로서 이때 확정 절차는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도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확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먼저 특광, 특시, 특도가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친다. 이게 확정 절차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한테 가져간다? 바로 도지사한테 가져가서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때 도지사도 승인 내주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승인권자는 누구만 있다? 도지사만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누구는 승인권자가 아니죠? 여기는 국토교통장은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국장은 어디 들었냐? 여기 들어있어요. 그때 누가 수립한 것만 특광, 특시, 특도인 중간대빵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때 국토교통장관도 협의라는 걸 거치게 됐다. 그래서 국장하고는 협의라는 거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라고 하면 틀린다. 그래서 승인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의사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갈라지고 송부하고 공부하고 먼저 송부하고 공고한 후에 30일 이상 여기다 열람시키는 건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공지 확승 송공열.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처는 반드시 하는데 기초조사에 아까 뭐하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은 5년 이내에
그걸 실시했다면 따로 하지 않고 생략할 수가 있고, 공채 절차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고서 한다. 그리고 확정 절차는 중간 대방인 특광 특시특도만 확정 절차로서 협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한테만 승인받는 건 시장운수가 수립한 것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이때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건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정비에 관한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나오느냐면 쭉 넘어가서 36페이지. 그래서 누가 수립한 거? 특광, 특시, 특도, 시장운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이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관할구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돼요.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그랬잖아요. 먼 미래를 내다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하고 안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다시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된다는 거.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오타가 뭐죠? 우리가 타이핑 치다가 잘못 치는 게 오타잖아. 오타 나면 뭐 해야 된다? 다시 고쳐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오타 나면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단다. 오타 나면 정비하라.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이 뜻이야. 자, 하여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하나 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흔히 일회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이런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한 번 수립하고 나서 가는 계획이지,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광역도시에 수립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이 존재하는 한 그건 반복적으로 계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20년을 단위로 해서 수립합니다. 20년. 그래서 20년을 내다보고 수립하고, 그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또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수립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연속성을 갖는 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일회성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복계획의 성격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계획은 연속성을 가져서 수립해야 되니까, 만약에 2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수립하면 왕창 계획이 수립이 고칠 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죠. 따라서 연속성을 계속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중간중간에 고쳐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야 나중에 다시 20년 후에 수립할 때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1번, 역시 1번 개념 같은 게 나오는데, 아까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인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예, 시험 문제가 날 때는요, 그렇게 길게 내지를 않아요. 거기 여러분들 37페이지 맨 밑에는 긴 문장으로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짤막하게 잘라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것까지만 써도. 그래서 그게 핵심 단어는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이 거기 다음 페이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머리점을 따서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여보세요.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 6가지 내용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한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건 이렇게 6가지만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아까 앞쪽에서 용어 정의할 때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성격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법적 성격이죠. 자, 이 성격은, 이 계획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에요. 정말로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용도지역.
자,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이번 뭐로 정했다?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바로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고시되면 이 안에서는 아무거나 함부로 건물 지어서는 된다? 안 됩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서 지수는 건축만 지어야 됩니다. 그때 건폐율은 몇 퍼센트야? 용적률은 몇 퍼센트야? 또 층수는 몇 층이야로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그대로 지어야 되지 아무거나 지멋대로 크게 짓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만약에 주민이 그걸 위반해버리면 그때는 원사회복 명령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과태료 처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일정한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구속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야. 자, 따라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만약에 그 계획이 잘못됐어. 여기는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야. 근데 지정했대. 그러면 주민들은 뭐 할 수 있다? 여기는 일반 상업적으로서는 적정하지 않은 지역을 잘못 지정했으니까 이 계획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의 특성은 국민들의 권리관계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있고 국민들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잘못됐으면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그게 가능하죠. 또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잘못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요구라는 게 있죠. 자,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더 위에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죠. 또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도 위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잘못 수립이 됐답니다. 그럼 잘못됐다는 건 누가 잘못한 거죠?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자기 관역의 장들, 바로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 이 자들이 각각 자기의 관할을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 잘못됐다는 얘기죠. 또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좀 이따가 이반권자가 나와요. 그 도시군을 초안을 작성하는 이반권자가 이반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대로 도시군 관리가 수립됐습니다. 그럼 그 이반권자가 원래 누구냐? 원칙적으로 거기도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이반권자입니다. 이와 같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 도시군 관리 이반권자인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들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위에 있는 계획들에게 부합하지 않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때는 최고대빵인 누가? 아까 최고대빵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 보고 이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들 보고 야, 니들이 수립하거나 위반했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잘못됐잖아.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지 않잖아.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다?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조정 요구야. 잘못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최고대빵인 국토교통부장이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들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면 그 조정 요구에 따라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들은 조정 요구에 따라서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맨 밑에 계획에 차등적 위반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심화 과정에서 볼 내용이니까 지금은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죠. 나중에 그것도 봐야 됩니다. 간단한 건데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3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뭐 하는 게 있다? 수립하는 절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조금 지우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죠.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무슨 절차? 수립 절차. 자, 이 수립 절차는 아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 기공지승 송공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먼저 하나씩 외우는 건
돌아버려야 못 외워요. 여러분들 그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자로 외우라면 외우라는 대로 그냥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진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기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야. 이거는 크게 보면 뭐로 나눠진다? 첫째,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이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요거 잘 안 보이나? 입안 절차야. 그래서 입안하는 절차와 이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나눠진다. 이때 입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초안을 세웠다. 초안을 작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 초안이 나온 걸 가지고 확정시키는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구분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죠. 그럼 입안하자 했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 당연히 입안권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할 거냐? 입안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원칙은 누가 입안할까? 자기 관할구역에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라는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또는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누가 입안할까? 자기 관할구역에 장들이 입안합니다. 이때 자기 관할구역의 장을 누구라 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이 자들이 자기 관역에선 지들이 입안한다. 이거죠. 자기 관역의 장들, 특광, 특수, 시장, 군수 이 자들입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을까? 자, 최고대빵인 누가 있을까? 국장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이 국장도 하고 시장, 군수에 있는 자가 누구죠? 도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대빵이 국장도 있고 시장, 군수 위에는 도지사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장이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 거기 세 가지가 쭈루룩 하고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39페이지 중간 후에 보면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아까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장관들과 관련된 부처에서 중앙행정부서에서 지들이 국가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따라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그때는 누가 한단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거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또 하나 일단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때 사업의 시행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있었죠? 바로 그 사업을 어디에 걸쳐서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인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 학교를 짓는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단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한단다. 그러면 그때 바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한다? 국토부처장이 직접 입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왔었죠? 원래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근데 부합하지 않대. 잘못됐대.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얘들이죠. 원칙적인 입안권자 얘들이 잘못 입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는 최고대빵인 국장이 얘들한테 뭐 한다 그랬죠? 조정을 요구한다 그랬었죠. 야, 잘못됐을까 고쳐라 하고 국장이 조정을 요구하면 조정 요구에 따라 이자들은 정비하여야 한다. 자,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조정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아니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그게 기본계획에 안 맞게 수립됐어요. 그러면 국장이 그 서울특별시한테 야 기본계획에 안 맞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고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이거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열받은 누가 국장이 그때는 직접 그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 보고 고쳐라 그랬는데 안 고쳐? 서울특별시 직접 고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중에 이번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건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관 국토부처는 위반했죠. 그럼 국장이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한다? 좀 이따 나와. 국장이 위반한 건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자기가 위반한 건 자기가 결정한다. 그게 바로 요거랑 연계돼서 시험 문제 났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도지사가 위반하는 건 일단 뭐만 기억할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거칠 때,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때는 바로 누가 한다?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유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위반권자죠. 그래서 위반권자에 관해서는 원칙은 자기 관역의 장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의사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단다. 이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맨 밑에 39페이지 밑에 위반권자한테 도시군 관리점 위반해 주세요라고 뭐 하겠다? 위반의 제안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 도시군 관리점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뭐 하겠다? 제안하는 게 있더라. 위반의 제안. 이 제안이라는 건 프로포즈를 말합니다. 저기 위반권자님, 우리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점 위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매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고 이번 29회에도 어김없이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위반의 제안에서는 매년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위반을 제안하자.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있을까? 제안자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위반을 제안할까? 바로 그 지역에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도시군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근데 누구도 있다? 주민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 포함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이해 관계자, 이 자들이 도시군 위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안하죠? 바로 위반권자들한테 위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거나 제안할까요? 아닙니다. 이때 제안 사유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때 위반 제안 들어갈 때 하나 조심할 거.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그냥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 주세요라고 그냥 말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거기 보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40페이지야. 40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이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제안서에는 뭐가 포함된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라는 걸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그냥 말로만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점 위반해 주세요 이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도면을 그리고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라는 걸 첨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아무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딱 네 가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 사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까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 있었죠?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는 그 내용 중에서 첫째는 뭐죠? 기반시설 좀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해달라고. 여기다가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구로구에다가 이러이러한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반시설 좀 설치해달라고 또는 설치된 걸 정비하거나 개량해달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달라고 또는 수립된 걸 변경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게 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현재 지정된 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위반을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지. 그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아까 우리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5가지로 나눠져요. 그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흔히 뭐 하는 데죠? 공장 같은 거 짓는 거. 여기다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산업유통개발지구에 지정 변경에 관한 거, 이것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었는데 그 용도지역 말고 아까 용도지구라고 있었죠. 그럼 그 용도지구에서의 무슨 제한이 있을까? 건축 제한들이 있어요.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뭐로다 대체하려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 말이 참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가 어떤 용도지구라는 거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용도지구에서의 어떤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랍니까? 용도지구 중에 시가지 경관지구랍니다.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에서는 시가지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은 못 짓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건축물을 짓지 마. 그런 제한이 건축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번에 뭐로다 대체한다? 그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건축 제한을 대체하겠답니다.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는 이러이러한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칠 수 없다라고 그거로다 하기 위한 그런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뭐로 한다?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한다? 기지산 대체 대자. 그래서 기지산대 요 네 가지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다. 도시군 관리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건 기지산대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단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그 산업유통 개발진인지구 지정에 관련돼서 박스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애울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봐도 충분하다. 이제 맨 밑에 제한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이라는 게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답으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입안을 제한할 때 뭐가 필요하다? 제한 들어갈 때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동의요건. 동의요건이 뭐죠? 입안 제한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뭐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들 지산대 이거는 그 안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요건은 어떻게 동의받아라?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다 도로 만들어달라. 그럼 그 도로 만들어달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입안 제한 들어갈 때 그 안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법은 어떻게 한다? 기사 이거 다 묶어서 이걸 한마디로 나머지라고 정리해요. 나머지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얼마란다? 3분의 1 한다. 그래서 모래자만 따서 기사 나이는 몇 살? 여러분들 흑기사 또는 백마탄 기사님 있잖아. 그래서 백마탄 기사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뭐죠? 참 젊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이냐? 기사 나이 이렇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 이렇게 오죠. 이번 시험 문제 났던 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5분의 4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는 3분의 2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습니다. 3분의 2 그게 틀렸죠. 그럼 나머지들은 다 얼마고? 3분의 2고.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5분의 4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도 5분의 4인데 그걸 3분의 2라고 내서 그게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는 다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그래서 기사 나이 이렇게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계획의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이반권자들한테 이반 제한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반권자한테 이 도시군 관리계획 몇 가지?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기지산대에 대해서만 이반 제한이 들어왔는데 그때 기사 나이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이반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반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할 때 뭘 거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처리 결과 통보 의무라고 돼 있죠. 자, 이반 제한이 들어왔으니까 이반권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이 제한자들한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며칠 내야 되죠? 제한이 들어온 날부터 원칙은 4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45일 이내에 그 이반 제한 들어온 걸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결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1회에 하나요. 다시 얼마만?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45일 이내 결과 통보. 1회 하나요. 30일은 연장 가능. 그럼 최장 아무리 늦어도 75일 이내에는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겠죠. 자, 이때 비용 부담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처리 결과 통보 기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자, 뭐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또는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그 제안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안권자가 자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 했죠? 여기다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입안 제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도로를 만들려면 토지 적성평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요되는 비용 야 주민들 니들이 부담할래? 그럼 내가 입안할 수 있겠어. 입안해 줄게 라고 그런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만도 부담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만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입안 대상 지역. 어디다 입안하죠?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입안 제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 거기까지만 지금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립 기준. 자, 이 도시군 관련 수립하는 기준 또 나왔네.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입안하는 절차. 입안 절차. 자, 이때 입안 절차 3단계라고 합니다. 그때 입안을 갈 때 입안 절차는 몇 단계가 있다? 3단계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 들은 후에 뭐한다? 입안이라는 걸 완성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하기 전에 3단계 절차를 거쳐라.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을 것. 기주지입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기초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뭘 거쳐야 된다?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는 다 거쳐야 됩니다. 근데 맨 밑에 42페이지 맨 밑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중에 기초조사 전부 배제라는 건 아예 기초조사 아까 세 가지 뭐뭐 하는 거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경우 그게 몇 가지 가나다라 마바라고 나오죠. 가나다라 마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만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만을 적용하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만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해서 주르륵 나오잖아. 요거는요. 심화 과정으로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시험 문제 날 때.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만은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한 4번 정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는 판이야.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서 이건 지금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기초조사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 뭐뭐?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암기는 나중에 한다. 그것만 첫째 기억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맨 밑에 나오죠.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들. 그럼 주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면상에서 맨 밑에 줄 이건 심화 과정에서 볼 건데 일단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이런 것들은 경면 변경으로서 그때는 따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략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기초조사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아까 입안권자들 있잖아. 얘들이 각각 자기 지방의회에 가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회에 가가지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선 뭐가 끝났죠? 입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안의 특례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속 입안 필요시란 말이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장기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거에 맞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데 수립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걸 이번에 급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정할까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한다면 광역도시나 도시를 수립하면서 동시에 도시군 관리를 함께 입안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만 입안의 특례에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도시군 관리 입안에 관한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정 절차에 관련된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내용만 우리 한번 쭉 핵심 정리만 이번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봤던 게 뭐였었죠?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자, 이때 누가 수립하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과기시장이, 세종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연천구에서는 연천군수, 오직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 수립 대상 지역 어디다 수립할까? 당연히 자기 관할구의 장들이 수립하니까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는 성남시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먼저 성남시장과 미리 뭐를 해야 돼? 협의는 해야 돼요. 인접한 관할구에 정하고 미리 협의는 하고 수립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거지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다.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성남시장하고 공동 수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남시를 포함시키려면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두 군데 있다. 중에 있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자기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옆에 있는 부천시에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그 속에 뭐 들어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 전부 다 그 광역도시계획에 들어있답니다. 그럼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립하는 절차로서는 기공지 확승 송공열 그랬었죠. 그래서 기초처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되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그런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수립했었다면 따로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공청회는 아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확정 절차는 누가 수립한 것만 특광, 특시, 특도가 수립한 건 확정 절차로 가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승인 절차로 간단다. 그래서 이때 확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국장한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의사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는 승인받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하십시오. 국장하고는 특광, 특시, 특도가 협의만 하지 그땐 승인받지 않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라는 걸 조심하라. 그래서 송부하고 공부해서 30 이상 열람시키면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오타, 5년마다 타당성 오타, 오타죠? 자, 우리가 타이핑 치다가 잘못 쳤자. 그게 오타 나는 거잖아. 오타 나면 뭐야 돼? 다시 정비해야 되죠. 수정해야 되죠. 그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정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할 것이냐? 입안권자입니다.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잘 보세요. 원칙은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한마디로 누구죠? 관할구의 장들. 이 자들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역시 입안합니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시들이 입안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입안한다?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할 때, 입안할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세 가지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직접 그 도시군 관리를 입안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 국장이 조정을 요구했는데
조정요구에 따라서 응하더라 응하지 않더라 정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열받은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점을 지정하는 건 도의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반권자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운수가 원칙, 예배, 국장, 도의사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높은 자부터 다시 써보십시오. 우리 실제로 책에서는요, 법률에서는 높은 자 순서대로 써버립니다. 그럼 제일 높은 게 누구죠? 국장. 그래서 여기 국장 제일 높은 자. 그 다음에 요거 특광, 특시, 도, 특도 다섯 명을 본다. 시도사. 그래서 시도사. 남는 게 누구죠? 시장수, 시장수.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위반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높은 자부터 쓸 때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그래서 원칙, 예외로 나눈 거하고 원칙, 예외로 나눈 걸 높은 자부터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도 쓴다는 것. 요거를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근데 이 도시군 같이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뭐 하겠다? 제안하겠더라. 위반 제안. 누가 제안할 수 있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포함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권자들에게 위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뭘 첨부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사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위반을 제안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것만 제안하죠? 아무거나 다 제안합니까? 아니요. 기지산대. 기반시설이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병에 관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병에 관한 거.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병에 관한 거, 요 네 가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위반 제한 들어갈 때 동의 요건이 있다 그랬죠? 어떤 동의가 필요하죠? 바로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건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들 지산대 이 세 가지 나머지는 3분의 2상의 동의를 필요한다.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이냐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기사 나이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겁니다. 자, 이때 위반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한일로부터 원칙은 45일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해서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제한자들과 협의해서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자들과 협의해가지고 야 이거 위반해 줄 테니까 대신 이렇게 위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너 좀 부담할래? 라고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위반 절차는 몇 단계 거친다? 3단계.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위반이라는 게 끝납니다. 기주지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정 절차는 협의심의 결정고시. 이건 좀 이따 나와요. 다음 시간에. 협의심의 결정고시는 다음 시간에 보자. 그때 위반과 관련된 특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지금 여기 도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홍수가 나서 이 도로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럼 대체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 이 대체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옛날에 여기 홍수가 나리라고 예상하고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장차 여기다 도로 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홍수가 나서 도로가 사라지라고는 예전에 미처 예측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갑자기 도로를 새로 만들려면 기반시설 설치죠. 그러기 위한 무슨 계획?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문제는 여기에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런 대체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면서 뭐 할 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위반의 특례예요. 그래서 급하면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결정조차에 관한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